카카오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카카오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자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이번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비상대책위원회 재난대책소위원회를 맡아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 사태에 카카오 남궁훈 대표가 결국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에 대한 입장도 내놨는데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임 기자, 이 남궁훈 대표가 대표직을 맡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취임했는데 이번에 사퇴하면서 205일 만에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네. 남궁 대표는 앞으로 이 재난대책 소위를 맡아서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함께 각자 대표를 맡고 있었던 홍은택 대표가 혼자 카카오를 이끌게 됐는데요. 메타버스 등 남궁훈 대표가 맡았던 또 추진 중이었던 사업은 권미진 수석 부사장이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재발 방지를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이번 데이터 센터가 이중화는 돼 있었다. 남궁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원인이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앞서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네. 복구가 지연된 원인에 대해서 홍은택 대표는 서비스의 주요 데이터와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중화 조치는 되어 있었지만 개발자들의 작업 운영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이 도구들의 이중화는 판교 데이터 센터의 운영이 안정화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자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이번과 같이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완전히 멈추더라도 원활하게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4,600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 중 안산의 자체 데이터 센터를 완공하고 시흥에서도 2024년 데이터 센터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데이터 센터는 화재와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 안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유료 서비스가 아니어도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정확한 피해 규모 자체가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멜론, 또 음악, 웹툰, 콘텐츠 이용 기간 연장 등 이미 일부 보상을 발표했고요. 그 밖에도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은택 대표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선례와 기준이 없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한 홍 대표는 보상에 대해 SK와 책임 소지를 다투기 전에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피해 신고 채널을 열었는데요. 2주 정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신고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보상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 가입자들도 다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모두에게 보상을 한다는 개념은 아니겠죠. 어떤 네, 걸 맞습니다. 보상한다는 겁니까? 현재 서비스 장애 기간 동안에 직장인이나 이 소상공인이 이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이런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또 계정이 연동된 서비스들, 카카오톡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연동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영업 등의 차질을 빚었다며 피해 배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결제 실패로 고객이 결제를 취소해서 손해를 봤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이 카카오톡 채널로 주말에 예약을 받는데 예. 주문이나 예약을 받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또 피해가 있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간접 피해까지도 보상을 검토하겠다라는 네. 거고 최근에 이제 자회사를 자꾸 이제 물적 분할 상장을 시켜서 또 그 점도 비판을 받아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먼저 이 홍 대표는 쪼개기란 말 자체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이 의견을 취재진이 물었는데 이 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모빌리티와 페이, 게임즈는 카카오의 주력회사가 아니었고 서비스를 키워야 할 맹아가 있을 때 밖에 씨를 뿌려서 벤처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시키는 길을 걸어온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규모나 사회적 기대를 봤을 때 그 방식이 계속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홍 대표는 계속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주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남궁훈 대표에게도 주가 15만 원 회복 공약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남궁 대표는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 그룹주가 사실 대부분 반등을 했습니다. 이 사과 사과로 인해서 어쨌거나 뭐 어느 정도 이번 사태가 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실적 측면에서 보자면 네. 어쨌거나 데이터 센터를 뭐 설비 부분을 또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보상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말이죠. 뭐 오늘 보니까 뭐 업비트는 카카오 로그인 서비스를 아예 앞으로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던데요.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실적 측면에서는 악재 아닙니까? 네, 홍은택 대표는 일단 보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다만 간접 보상은 기준을 새로 세워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는 예산은 이미 잡혀 있던 예산인 만큼 큰 영향은 없고요. 뭐 장기적으로도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인 만큼 시장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카카오는 또 이와 관련해서 복구, 재발 방지책, 실행, 보상으로 인한 재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앞서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보상 부분은 그 데이터 센터 운영 주체인 SK CNC 측에다가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서 좀 상세할 수 있는 네.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막상 순탄치 않은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홍은택 대표는 이 간담회에서 뭐 보상 이후에 대해서 SK와 책임 소재를 다투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미 둘 사이에 신경전은 시작됐습니다. 네. 이 전체 서버에 대한 공급 차단과 관련해서 전력 공급 차단 관련해서 현재 SK CNC는 먼저 협의를 구했다고 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먼저 피해 보상을 해준 후에 SK CNC의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피해가 직접적인 것은 물론 간접 피해도 있기 때문에 SK CNC가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게다가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피해를 한 200억 원 내외로 보고 있는데요. SK CNC가 갖고 있는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는 70억 원 수준이라 갈등이 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카카오냐 SK CNC냐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두고 지금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다시 또 전면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홍은택 대표는 김범수 의장에 대한 복귀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홍 대표는 김범수 창업자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의장의 입장은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김범수 의장은 지난 17일에 국회 과방위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또 최태원 SK 회장 등과 함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오늘 이 카카오의 발표와는 별개로 정부와 국회는 지금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카카오뿐만 아니라 나머지 플랫폼 사업자들한테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중화라는 거는 이 한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이렇게 저장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입법화 이전에는 행정 권고로 이중화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비슷한 사업자인 네이버와 NHN 등은 다수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백업과 서비스 이중화를 하고 있는 만큼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 화재에도 카카오의 금융계열사 카카오뱅크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데이터 백업 센터를 별도로 구비해뒀기 때문인데 하지만 카카오에 대한 불신은 여지없이 카카오뱅크 이용자들의 이탈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남궁훈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불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지만 카카오뱅크는 간편이체 등 카카오톡 연계 서비스 일부를 제외하면 핵심 서비스가 마비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카카오뱅크는 전산센터가 다른 곳에 있어 화재로 인한 전산상 직접 손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주 데이터 센터는 서울 상암동에 있고 다른 인터넷은행과 마찬가지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데이터가 연동되는 센터도 분당과 부산에 운영 중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카카오뱅크의 금융 시스템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믿고 이용해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카카오뱅크를 탈퇴한다는 인증글을 비롯해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금 메신저만으로도 이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처가 솔직히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전문가들은 이번 먹통 사태로 인한 카카오의 평판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의 다른 기능이 문제가 되니까 혹시 내 예금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백업 센터를 가지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면 카카오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카카오뱅크가 불이익을 받는 건 맞지만 최근 블록딜로 인한 주가 폭락 등 쌓여온 불만이 터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제 블록딜 관련돼서 대규모로 물량이 나오면서 피해를 봤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당초 취지는 이제 중금리 대출 시장에 좀 소홀했다 이런 비판도 있고, 억울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김범수 의장을 포함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며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이번 사태로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 간편 결제 시스템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 이 카드사들은 다음 주 간편 결제 서비스 오픈페이를 공동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앱에서 여러 회사의 카드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신한과 KB, 롯데와 하나, BC와 농협카드 등 국내 카드사가 참여하는 오픈페이가 다음 주 첫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픈페이는 하나의 카드 앱에서 여러 회사의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오픈뱅킹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그간 신한카드만 이 앱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었는데 KB국민카드나 하나카드 등 다른 회사의 카드도 하나의 앱에 모두 등록해 결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올 상반기 기준 간편결제 시장에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70%. 이미 절반 이상을 빅테크가 차지하고 있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오픈페이를 통해 점유율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가 카드사들의 과제입니다. 일각에선 플랫폼 이용자 수가 압도적인 빅테크의 점유율 탈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카카오 사태로 빅테크의 불안정한 시스템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카드사들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르니까 자기가 편하게 느끼는 플랫폼을 사용할 거잖아요. 결국에 그런 확장성이 돼야 경쟁이 붙고 더 편한 금융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도 갖추게 되고, 오픈페이를 시작으로 사실상 카드사 간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하나의 카드 앱에서 여러 회사의 카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일사전속주의 규제로 타 카드사가 제휴 모집인이 될 수 없었는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카드 추천 서비스를 허용해줬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사태로 탈카카오족이 늘고 있는 시점에 혜성처럼 등장하게 된 오픈페이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